조선왕조실록하고 신정원 얘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개그맨이 역사 옛날에 속에 등장하죠. 욕사에 있다고요?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때 보면 안 돼.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꼭 들춰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혹시 또 이제 훔쳐보거나 원래 본 왕은 없었을까요? 네. 굉장히 청요직이어가지고 요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컷만 잃지 않으면, 역사를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쓴다라는 거죠. 문화유산 알려줘. 자, 하나, 둘, 셋, 넷.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눈빛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착각이죠. 말로 해야죠, 말로. 맞습니다. 아, 이게 참 약간 안 하던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네. 오글거리네요. 하지만 저희가 또 이 타이틀은 에너지 있게, 네. 파워 있게 한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문알못들의 배움터, 문화유산 알려줘! 아, 좋아요. 파이팅 넘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네. 또 이렇게 강연을 해주실 겁니까? 예, 우리 문화유산 보면 네. 우연히 발견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그 국보 318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포항 중성립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주민이, 마을 주민이 화분 받침대에 쓸 돌을 이제 찾으려고 지나다가 보니까 폐기된 그 이 돌무더기가 있어서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끌고 낑낑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물로 좀 닦아야 되잖아요. 그걸 딱 닦아보니까 뭔가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국보 318호가 된 케이스고, 또 경주에서 어떤 경우는 이 검침원이 집을 지나다가 이 앞마당을 딱 보니까 빨래판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여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그건 문망릉 비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엄청난 또 문화재가 된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뭐 우리가 산책을 가서 이렇게 발견을 한다든지 혹은 뭐 비닐하우스 작업을 해서 발견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게 우연히 발견을 하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누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네. 그 지자체라든가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 30일 동안 이 소유권이 누군가, 주인이 있나를 또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없으면 국가 소유가 되고 누구 거가 됐든 간에 보상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상금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죠?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줄 것 같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1,000만 원? 왜 간첩을 신고를 해도 네. 간첩 신고서 얼마 받죠? 간첩선 같은 경우 1억 5천까지 주지 않나요? 그럼 1억 5천! 우와! 강릉에서 발견됐잖아요. 강원도 동해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국보 318호 중성립이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거봐요! 그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거봐요! 거봐! 많이 준다니까. 아, 근데 국보급을 그렇게 우연히 발견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글씨가 써져 있는 돌이 있나 없나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도 이제 꿈이긴 꿈입니다. 저도 네. 이제 아무래도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뭐 저 유적 같은 데 지나가면 발밑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토기편 같은 거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토기편 같은 것도 주워오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신고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이제 되게 우연히 발견한 그 이 유물이거든요. 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고구려의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 있던 그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했을까요?
저기 충주에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왠지 좀 북한 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고구려비는 사실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반도에 있는 현존하는 가장 유일한 고구려비거든요. 왜 남부 쪽에 이렇게 고구려비가 있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북쪽에 이제 고구려인데, 그렇죠. 네. 고구려의 남하 정책.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한국사에서 배웠는데 광개토 대왕이 이어서 이제 장수왕 시절에 남진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그래서 남진정책을 펴면서 국경이 이제 충주 이남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척경 비슷하게 순수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왔노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원 그 충주에다가 이제 고구려비를 또 세운 거죠. 그러면 중국 대륙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비석은 몇 개나 있는 건가요? 그 공식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비는 뭐 3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광개토 대왕 비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남한 통틀어서 한반도 통틀어서 있는 지금 충주 고구려비가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그 지안에 있는 어떤 주민이 다리 밑에서 이렇게 발견한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안 고구려비라고 하는 건데, 그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거나 그 친견한 경우는 없고 먼 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귀중한 유물인 것 같은데 네. 한강을 넘어서 이렇게 먼 지역에 세운 비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겼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전면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높이가 한 2m 3 정도가 되고 203c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55cm 정도 되는데, 그 광개토 대왕 비석을 보면 규모가 6m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너비는 한 1.35m에서 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충주 고구려비 정도 보면 그 광개토 대왕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면에 다 글씨가 써 있고 그다음에 네네. 서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개토 대왕비의 축소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이 발견했는지 요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예성 동호회 회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동호회인가요? 예성 동호회요? 네, 그렇습니다. 동호회면 그냥 뭐 향토 친목회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역사 연구하고 좀 이런 분들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나오는데 저분들인데요. 이 모임 사실은 그 당시에 충주지청 검사였던 유창종 검사하고 또 이 충청대 교수인 장준식이라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그 답사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충주 지역의 향토 사학회 같은 분들입니다. 이 되게 의외죠. 네, 그렇죠. 야, 동호회 하면은 맨날 술만 먹고 노래방만 가는 줄 알았더니 저런 아주 유익한 동호회가 있네요. 그런 유익한 동호회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또 죄송하지만 아마추어인 거잖아요.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국보가 되는 것들이 또 발견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요, 국보 보물을 2점이나 찾아냈어요. 취소하세요. 아마추어 그런 걸 하면 안 돼. 네. 아마추어의 힘. 네,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충주 고구려비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봉황리 마애불상군이라 그래서 이 산골짜기 이렇게 보면 이제 바위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새긴 거를 또 발견을 했고요. 오, 이 예성동호회에서 참 어떻게 국보를 찾았는지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궁금하시죠? 진짜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딱 드러나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발견한 거죠. 그거 우리가 또 뭐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비를 발견한 날이 사실은 동호회 창립 멤버였던 유창종 검사가 그 의정부 지검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답사를 막 다니고 그래도 사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답사에 너무 심취해갖고 유물 사진 찍고 유구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진을 못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회에 한번 사진 한번 찍자, 가까운 곳이라도 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의정부지검으로 가는 네. 거니까 송별회 분위기에서 네. 야 이제 송별회 겸 답사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답사단을 태운 차가 어느 마을을 지났는데, 당시에 충주시청에 근무했던 고 김희직 씨가 뭐 마을에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 갔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자기는 백비로 생각을 했다. 백비라는 건 이제 아무런 그 비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차에서 내렸다는 거죠.
답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뭔가 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부리키고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나 다를까 국자, 나라 국자에다가 뭐 흑도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지킬 숫자 같은 뭐 그런 글자들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렇게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비석으로 이렇게 치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에 도드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비석이. 그래서 마을의 상징처럼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설도 있는데 그 조선조 숙종 임금이 지나다가 그 마을에 사는 마을 주민 그 사람한테 이제 논답, 그러니까 논과 밭을 이렇게 하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거기 그 토지의 경계석으로 뭐 세웠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는 그 마을 출신이 경상감사가 됐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 운구가 이 마을을 지나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과 밭 이런 거를 또 내려주고 그런 경계석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경계석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고요. 그 1972년에는 홍수가 나갖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7.8기라는 그런 비석을 또 새겨서 따로 세우고 그 넘어졌던 비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마을의 상징처럼 이렇게 그 전해졌던 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호회에서 가서 봤더니 예. 나라를 땅을 지키고 뭐 이런 비문들을 봤을 때 네.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막 콩닥콩닥 뛰면서 네. 우리가 막 로또 한 5자리가 맞았을 때 그 콩닥콩닥거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보셨어요? 하나 더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막 전율이 막 그렇죠. 왔을 거예요. 이거 뭐 비할 바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회원들이 흥분한 거는 진흥왕 순수비가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1978년에 단양에서 그 신라비가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적성비라고 해서 이제 신라 진흥왕이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하사를 하는 그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됐었거든요. 바로 그 예성동호회 회원인 장준식 충청대 교수가 뭐 발견한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쪽에 이게 뭔가 진흥왕 순수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 향토 모임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 혹시 진흥왕 순수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면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 모임으로서는 뭔가 이게 비석이 딱 나오고 국자니 숫자니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진흥왕 순수비 아니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기뻐서 뭐 날뛰었다고 합니다. 유물 유적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답사를 다니시는 분들이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막 좀 치열했을 것 같아요. 맞다 그렇죠. 안 맞다 예, 막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막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왕설래 하다가 한 달 정도 뒤쯤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황수영 박사 팀이 이제 우연한 게 일본 학자를 데리고 그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에 온 거는 그 비석을 보러 온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봉황리 마애불 불상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 모임에서는 예성 동호회에서는 그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비석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제 확인 요청을 한 거죠. 네, 그 박사님의 판단 네. 어땠나요? 그 어떤 다방에 가서 그 이 탁본을 뜬 걸 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이제 석독을 시작하는 거죠. 읽은 거죠. 계속 읽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신라 토내라든지 당주라든지 대왕이라든지 태자 같은 글자들을 확인한 거죠. 근데 신라토 내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신라와 관련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 황 박사 일행들도 진왕 순수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대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거는 뭐 진흥대왕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오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글자를 보니까 전부대 사자라든지 제위라든지 하부라든지 사자 이런 글자인데 이게 뭔가 고구려 관직명 같은 느낌?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고무로성이라는 그런 성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고구려 성이거든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오는 그런 성이죠. 야, 글자 하나 때문에 이게 국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라 진흥왕비 같은데 뭔가 고구려 느낌이 나, 그죠? 관직명도 있고 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난감하죠, 이제.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이제 그 김광수 교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선입견이 없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늦게 와서 탁본을 보고서 고구려네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 머리카락이 지금 쭈뼛쭈뼛.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이 그렇죠. 나요. 이게 뭐 반전 드라마. 선입견이 없으니까 이거는 고구려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씨만 보고. 그 순간에 그 좌중에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났겠네. 탄성이 막 나오고. 나만의
고구려 비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뭐 교과서를 바꾸는, 지금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비석의 존재라는 건 고구려가 남진 전책을 펴가지고 충청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유물이잖아요. 그럼 그 비석의 내용은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근데 이게 그 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는 거의 판독이 불가하거든요. 지금도. 탁본을 떠도요. 네, 그래서 뭐 정면이나 뭐 이런 거는 한 50% 정도 보이고 뭐 문맥으로 읽을 수 있는 거는 25% 정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그런 판독입니다. 이제 탁본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되게 잘 나온 삼면이거든요. 되게 잘 나온 쪽인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저게 선명해도 못 읽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못 읽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이거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읽으면 완전히 역사 왜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파주 적성에 보면 가막산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675m.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출렁다리 있는데. 네, 출렁다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상에 가보면 지금도 비석이 큰 비석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읽지 못했던 그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글자 흔만 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손한일 박사라는 분이 세자 정도는 읽었다라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연락을 해주고 기사를 제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저 글자인데요. 광자하고 벌자하고 인자거든요. 야, 저 광자가 화투할 때 쓰는 그 광자 맞죠? 뒷광자. 네. 이 글자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를 그냥 저 이렇게 빨갛게 한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면 뭔가 매지가이로 보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주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어렴풋이 멀리서 보면 그런 느낌이 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손한일 박사라는 분이 저한테 할 때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달라.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시를 저렇게 한 건데 표시 안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자세히 보면 뭔가 매지가이 같은. 지금 느낌이 이거 듭니다. 보니까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이제 탁본을 떠갖고 뭔가 글자를 찾는 거잖아요. 네. 좀 더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제 3D 스캔을 하는 거죠. 아. 요철을. 아니 지금 그래서 네. 3D 스캔을 해요. 그래서 네. AI로 또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지금 얼마 전에 했다 그러는데요. 너무 마모가 심해갖고 굉장히 어렵다 그것조차도. 그러고 하는 건데 역시 내가 생각한 건 남이 다 했어. 이미. 충주 고우르비 같은 경우도 발견 직후에 이제 다 나와갖고 이제 앉아서 좌담회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당시 학자들이 저 글씨를 읽는데 투자를 했는지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너무 읽을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잠을 딱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누가 건흥 4년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빔을 이렇게 보니까 탁본을 보니까 진짜 건흥 4년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소름 돋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출 때마다 이게 글씨가 다 달라 보이더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이게 너무 설왕설래를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는 뭐 박사들이 소박사밖에 없네. 대박사가 없네. 대박사는 안 오셨나 보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막 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그 비문이 그렇게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려 대왕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 매금 세세 위원 여형 여제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려 왕이 신라 매금과 오래도록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내용인데, 매금이 뭐겠습니까? 매금이라고 신라 매금이라고 했거든요. 매금? 매금이 이제 왕이에요. 그 신라 임금을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이제 매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매금. 그러니까 매금이라고. 매금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으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우리가 매자 들어가는 건 약간 좀 상업적인 느낌도 그렇죠. 나고. 매관매직. 네. 그래서 이제 고려 왕이 신라 왕과 오래도록 형제연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두 나라는 형제국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친했네요. 그리고 동의매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구려 자체가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하의 중심이니까 신라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라고 한 거고, 천자국의 입장에서 신라를 제후국이라고 한 거고, 거기 또 보면은 뭐 동의매금지 의복이라든가 상하의복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고구려 왕이 신라 왕한테 의복을 내려줬다, 하사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라 톤의 당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라
국경 내 신라 영토 내 고구려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이제 형님 나라로 모시면서 네. 심지어 그 영내에 고구려군을 주둔하게 할 수 있게 했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아예? 오, 야, 파격적이다, 그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광개토 대왕 뒷문을 보면 광개토 대왕이 그 400년에 그 신라가 외병에 이제 뭐 침입을 받자 보기병 5만 명을 파견해서 도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라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를 형님 나라로 당시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천자국이고 신라는 제후국이다. 고구려가 형이면 신라는 동생이다. 라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동맹 관계가 깨졌나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아까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이 또 계속 남진 정책 남진하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남쪽으로 이제 침범을 하니까 큰일 난 거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백제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충주 고구려비가 언제 세워졌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네요. 네. 그 450년 이전에 아마 세워졌을 거다. 아직 관계가 깨지기 전에. 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뭐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들 네. 신라가 고구려를 이길 수 있는 뭐 어떤 국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그 비문이 어떤지 확정하지 못했고, 문제는 이제 비문 전면에 이렇게 나오는 계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계로를 백제 왕인데 455년부터 475년까지 제위했던 백제 왕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문 내용이 신라 영토 내에 있는 고구려 당주가 뭐 백제왕 계로하고 공모해갖고 무슨 사람들을 모집 동원했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백제 계로왕이 신라 영토에 들어가가지고 공모해서 사람을 모집하다가 이것이 빌미가 돼가고 475년에 이제 고구려군의 침입을 받아서 목이 잘렸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계로왕이 475년에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한성백제가 거기서 멸망을 하고 공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47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상상력을 펼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역사학자 분들은 이런 상상력도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450년 이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로왕이 죽은 게 475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모순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친구였는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린 친구야라면서 그걸 또 확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비문을 세우는 것도 좀 비석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지가 뭐 4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해석이 안 된 건가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략적인 성격은 나오지만 네. 세세하게는 아직 비문이 워낙 이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고구려 연구에서 한 55명의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적외선 카메라를 찍어서 읽었는데요. 19자만 이제 새롭게 발견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 헷갈렸던 그런 글자 6자 정도를 확정을 짓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뭐 이 언제 세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장수왕설, 문자명왕설, 광개토 대왕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문자명왕설이나 이 장수왕설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난립하게 됐으니까 네. 반대로 비문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역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논란이 되게 된 그렇죠. 거네요. 이게 발견하면 오히려 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더 헷갈리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딱 정답인 채로 이렇게 비문이 나오진 않잖아요. 뭔가 뭐 엉그러지고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술 논란을 거쳐갖고 이제 확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갖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또 다른 그 유물이나 유구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또 기다려보고 또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제대로 읽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구려 비석이 신라 영토였던 곳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자체로만이라도 굉장한 유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그냥 비석을 하나 세웠을 뿐인데 네.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한 역사적 선물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비석도 비석이지만 사실은 비문에 새겨진 글자 아까 했던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금성문은 뭐냐면 쇠금자, 뭐 쇠나 뭐 청동이나 이런 데 새겨진 글자라든지 돌석자, 돌에 새긴 글자 이거를 금성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승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역사 기록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 침소봉대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금성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새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생생한 역사 기록이 되는 거고 현장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진흥왕 순습인데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진흥왕 순습. 네. 어디 있죠, 진흥왕 순습이가?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푹 들어가니까. 피곤해라.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훅 들어오면 모르죠.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언제나 나와야 되는 건데 그쵸, 그 역사.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까먹었었죠. 아니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푹 찔르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황추렁비도 있고 마원령비도 있고 뭐 북한산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진흥왕 순수비가 서울에 있는 북한산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비봉 꼭대기에 1000년 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비석이 사실은 누구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초에 왕사라고 하는 무학대사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라 말에 도선국사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깬 분이 누구냐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깬 거죠. 지금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를 파악을 해갖고 그분이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국립관에 있고 국보 3호입니다. 그것이. 그럼 추상희 김정희 선생님이 정말 많은 걸 하셨지만 그 금성문도 해석하는 그 능력까지 그렇습니다. 갖추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니아, 덕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벽이라고 했어요. 약간 기벽 같은 느낌인데 네. 병적인 집착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추사 김정현 선생은 본인 스스로를 나는 금석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금석문에 마니아다라는 얘기죠. 금석 덕후였다라는 건데 북한의 고고학자 도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1962년에 그 남북한 최초로 고고학 개설서를 쓰는데요. 거기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최초의 근대적 고고학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과거부터. 그래서 추사 선생이 이제 함경도 유배 시절에 네. 북청 인근에 이제 청해토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돌칼, 돌 화살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선사 시대의 유물들이죠. 뗀석기, 그런 것들을 뭐 이런 네, 신석기 시대 유물들 발견했어요. 그 딱 보고 그 전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조화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딱 그걸 보고 이거는 숙신의 유물이네라고 했어요. 숙신이 뭐냐면 그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 그쪽에 동국방에 이제 살았던 종족들이거든요. 그 종족들의 유물이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분 같이 가가지고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네, 진흥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비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자 정도의 지금으로 따지면 보고서, 논문 이런 걸 써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금서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문헌학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쓰는데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 집단지성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 그 예전에는요, 학문을 한다 그러면 문사철에 강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그 뭐 천착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고 네. 그야말로 박학다식, 진짜. 박사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 집중적인, 하나만. 좁고 네. 그런 데만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회도 잘 쓰고 무슨 그림도 잘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다 그렇잖아요. 그 문사철에 강하다는 거하고 요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연예계도 그렇잖아요. 네.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개그도 잘해야 되고. 우리 대범 씨도 팔방미인 아니십니까? 뭐 어떤 부분에 이제 좀 이렇게 조예가 깊으시죠? 일단 저는 뭐 개그도 잘하고요. 네. 잘하나요? 맞나요? 거기다 외모도 출중하고. 이거 괜찮은데요? 외모도 출중하고. 야, 이거 뭐 얼마를 입금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또 숨겨진 재능이 있는데 요리를 또 제가 요리? 그래요? 취사병 출신이어가지고. 그 먹방에 나와야 되겠네. 요리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 불러주세요. 불러야 되겠네요. 근데 누가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원이 형 뭐 비교가 안 되게 잘합니다. 네. 정원 형이 누구야? 네, 백종원. 백종원? 네. 그럼 거품이다. 내 같으면 이제 딱. 그냥 이걸로 그냥 프라이팬 탁. 요즘 백종원 씨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네. 식사인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좀 나와. 나눠서 먹읍시다, 종원이 형 좀. 진짜. 이게 튼실한 회사 있으시잖아요. 그러게요. 직업이 이건데. 거기다 우리 방송을 이제 이후로 해서는 역사까지도. 그러니까 역사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문이 사실은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접을 좀 못 받는 이유는 뭐 금관이라든가 뭐 거래청자는 화려하잖아요. 그쵸. 좋죠. 비싼 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금성문은 그 자체 의미가 몇 자 안 되는 그런 글씨 이거 가지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를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정말로 빛나는 그런 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조선시대에 발견된 유물 중에서 이제 비석 비문 같은 것들이 발견된 걸 봤는데 원래 그게 뭐 처마 밑에 이제 깔려 있었던 그냥 네. 주주돌 같이 썼었던 네.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고구려 시대 거를 가지고 이제 뭐 고려 시대 다시 파고 조선 시대 다시 파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 다음에 네. 이걸 유리 상자 안에 이제 보관을 해요. 네. 조명까지 켜면서 그러면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에 네. 있느냐에 네. 따라서 묻혀 있느냐 아니면 잘 복원해서 조명을 켜고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걸 어떻게 대접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물이나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천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가치가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 공부도 너무 유익했지만 이 포상금. 네, 요거 나가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땅 보고 다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주변 돈을 이렇게 좀 살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금으로 된 거 반짝반짝거리고 귀해 보이고 백자, 청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돌에 새겨 있는 거라고 하면 이미 다 발견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얘가 이렇게 중요한 역사 유물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가 어떤 의미구나를 알았을 때 네. 제가 만약에 충주에 가서 본다고 하면 모르고 보면 그냥 그런가 보지 뭐 하고 지나갈 것을 네. 얘가 역사를 바꿨구나. 네. 우리 교과서를 바꿔놓은 중요한 유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주를 가보시면 갈 때마다 이제 무슨 어디 뭐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그 이 고구려비가 있는 그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딱 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다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비문의 해석이 이렇게 완전히 안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 후손들에게 또 숙제도 내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숙제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사실 것입니까? 우리도 알면서 너네 한번 해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후손들하고 이게 또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게. 또 지금 얘기했듯이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한번 다 같이 또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제일 먼저 한번. 네. 지키고 계승해야 할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 위대한 가치가 더욱더 알려지길 바라면서 문화유산 알려주!